그리고 이 패턴이라는 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패턴의 논리를 만든 책들, 논리를 만든 사람들은 그냥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백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백테스트란 과거를 보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렸기 때문에 떨어졌구나. 그러면 이거는 성공.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었는데 올랐구나. 이러면 실패 1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미국 주식이나 여러 가지 세계의 주식 테스트를 다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 때보다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았다. 그래서 헤드앤숄더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라고 패턴이 정의 내려진 거예요. 백테스트를 통해서. 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했다는 거는 이 패턴이 이전 상황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이 되기 전에 패턴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 패턴이 규정되어 왔던 과정들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패턴은 완성이 돼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완성된 횟수로 인해서 과거 백테스트를 통해서 지금의 확률이 나온 겁니다. 근데 완성되지도 않는 그림에서 가능성을 논하게 되면은 이 논리 자체부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이렇게 상상한 패턴을 이만큼 해서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백테스트를 해보면 저거 답이 없거든요. 저렇게 해서 올라갈 확률 자체가 답이 없어요. 지금부터 저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게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확률을 보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떨어졌는데. 근데 이런 확률들은 저 패턴을 만들게 된 통계에 포함 자체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아무 논리적으로 지금 그 패턴을 바라봐야 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알트코인을 팔고 나가는 거를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백테스트라는 말을 하잖아요. 패턴도 다 백테스트입니다. 결국은 기준은 백테스트 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과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과거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이제 검증을 끝났다면 망설이지 말고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원칙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으면 그냥 바로 투자하라 이 말이죠. 거기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칙을 검증을 하는 게 백테스트인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이 백테스트를 좀 어려워 하시는데 원리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근거로 트레이딩 원칙을 나는 이럴 때 매매를 하겠다. 송현희 님이 지금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한 번 더 떨구고 밑에서 놀 듯 싶어요 라고 말한 부분, 그 근거를 가지고 과거에도 그 근거를 보고 차트를 봤을 때 한 번 더 떨구고 밑에서 놀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검증이 안 됐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막연한 우리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게 검증이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원칙을 세워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적산병을 예로 들어볼게요. 적산병이 양봉이 3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양봉이 3개가 연속으로 나오면 올라갈 확률이 높다. 라는 어떤 캔들에서 매매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도 추세 전환 패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음봉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3개가 나오면 나는 매수를 하겠다. 이런 적산병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진입할 자리가 여기서 보면 음봉이 하나 나오고 3개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진입 시점이 되겠죠.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3개 나왔으니까 여기가 진입할 시점이 될 거고 또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3개 나온 여기 뭐 이렇게 시점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가 진입을 해서 익절을 뭐 몇 프로, 손절을 몇 프로로 하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기대 수익은 얼마나 되고 손실은 얼마나 봤으며 승률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과거 차트에서 대입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백테스트예요. 뭐 굳이 이런 논리 아니라도 간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세운 원칙을 가지고 과거에 검증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단순히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무조건 수기로 뭐 손으로 적든 엑셀에 적든 적어가지고 타점 적고 익절했는지 손절했는지 적고 그러면서 백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죠. 똑같이 성현희 님이 지금 하신 말씀도 백테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뭐 물론 정확한 원칙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은 트레이딩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백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안 하세요. 제가 항상 이제 하라고 강조를 항상 함에도 잘 안 합니다. 근데 해야 돼요. 이 트레이딩이 뭐 백테스트를 하면은 보통 50개 100개는 해봐야 되거든요. 50개 100개를 만약 트레이딩을 이런 자기가 매매법을 정해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 한
두세 시간 걸릴 거예요. 뭐 엑셀 빠른 사람은 한두 시간에 될 수 있을 거죠. 그죠? 이런 검증을 통해서 원칙 하나가 생겼으면은 여러분한테 얼마나 수익을 가져다 줄까요?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원칙이 우리가 정말 십몇 년간 공부해서 지금의 얻은 직장보다 훨씬 더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도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잘 안 하세요. 물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럼 지표 공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방금 우리가 했던 백테스트를 이 트레이딩 뷰에서 공식을 통해서 우리 대신해서 백테스트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고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백테스트죠. 아까 손으로 한 것도 백테스트고 이것도 백테스트입니다. 대신 이 백테스트는 기계가 대신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기계가 대신 백테스트 해주면 뭐 그냥 단순히 지금 이제 1시간 트리플 라인인데 뭐 수익이 좋죠. 계속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눈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락 부분, 이 하락 부분, 뭐 이 하락 부분, 이 하락 부분, 이 하락 부분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우리 눈에는 아 이게 수익이 나는구나 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몸소 느껴보지 못하면 시작을 하신 분들이 주로 빨리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백테스트를 해보면 아 이 정도 잃을 때구나. 내가 1비트를 두고 시작했으면 아 이때는 이만큼이나 잃었었구나. 이때는 이만큼이나 따구나.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대신 해볼 수 있는 거죠. 수기로 하는 백테스트가 이 컴퓨터로 해주는 것과는 달리. 물론 이게 편한 장점이 있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어떤 원칙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뭐 트레이딩 뷰가 나오기 전부터 이런 방식을 고수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노력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나은 수익이 날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멘탈이 강한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백테스트를 많이 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 정말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퀄리티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항상 감으로 뭔가를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수기로 적는 백테스트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 과거의 경험들을 굉장히 빨리 돌려보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험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실력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 과정, 백테스트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어떤 원칙이라도. 지금 꼭 굳이 이런 전략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캔들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한다.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아니면은 내 감을 믿고 매매를 한다. 이래도 이런 걸 가지고 과거를 통해서 백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안 하면 사실 아무 의미도 없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도 지켜나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이게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죠. 이제 제가 펀더멘탈을 안 보는 이유가 백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해요. 정보나 배경이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백테스트에 대한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정보는 수익을 가져다 줬고 어떤 정보는 손해를 가져다 줬는지 이게 검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펀더멘탈을 안 보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검증된 원칙, 검증된 전략으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뭔가 내 이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검증이 없으면 트레이딩을 백날 해도 안 돼요. 원칙을 세워도 안 됩니다. 그 원칙을 검증하는 과정이 항상 필요하다. 그 생각을 꼭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검증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트레이딩에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백테스트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트레이딩과 원칙의 이해를 똑바로 하고 있으면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해를 똑바로 하고 있다면 백테스트를 어떻게 하나요? 라는 물음이 나오는 게 저는 사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있으면 백테스트는 당연히 동반돼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백테스트를 모른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백테스트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원칙을 정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테스트가 가능하려고 하면은 원칙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백테스트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백테스트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원칙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백테스트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적은 원칙이 양봉이 2개 뜨고 음봉이 3개가 나오면 아주
간단한 원칙이죠. 이렇게 5개의 캔들이 앞에 양봉 2개, 이건 예로 드는 거예요. 음봉 2개가 나오면 매도로 진입한다. 이러면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는 몇 프로를 익절하고 몇 프로를 손절한다. 이런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기만 하면은 백테스트는 굉장히 편하죠. 편하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양봉 2개랑 음봉 3개가 연달아 나온 것만 찾으면 되니까 뭐 여기도 양봉이 하나, 둘, 음봉이 3개네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이 음봉이 어떤 방식이다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럼 이제 매도에 진입한다. 손절가가 어디고 익절가가 어디면 뭐 수익 실현할 수도 있을 거고 손절가가 짧고 익절가가 이렇게 했으면 손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서 기입을 하면 됩니다. 뭐 엑셀에 기입을 해도 되고 손가락으로 세도 돼요. 개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사실 손가락으로 세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승패만 기록해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뭐 엑셀로 하면은 몇 월 며칠에 손절이 났다. 몇 월 며칠에 똑같은 패턴이 나왔는데 수익이 났다. 이러면서 이제 체크를 엑셀 파일에 적는 거죠. 이렇게 백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에서 백테스트를 하는 기본 횟수를 몇 회를 보느냐? 100회를 봐요. 보통 적어도 100회 이상은 해야 트레이딩 수익이 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100회를 백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돈 버는 원칙 하나를 얻는데 100번의 테스트를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하루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어렵다는 것 자체가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원칙을 정하고 과거의 차트에 대입해서 과거에 수익이 났는지 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백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이 원칙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백테스트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번 정도 지지를 하면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지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의 범위를 포괄하면서 우리가 원칙을 정해버리면 사실 백테스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종가의 마감에 떨어지는 뭔가의 원칙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양봉이 5% 이상 양봉이 발생하면 매수를 하겠다. 만약 이런 원칙을 잡아도 백테스트가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장대 양봉이 5%가 이렇게 나왔지만 나중에 끝나고 내려오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나는 이런 캔들에 진입을 하려고 앞에 이제 체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캔들도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장대 양봉이었다는 겁니다. 몸통이 큰 양봉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백테스트가 안 돼요. 그래서 백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종가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 마감을 하고 난 뒤 시장이 그 캔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은 캔들 안에 다 포함이 안 되거든요. 물론 전반적인 흐름은 포함이 되지만 어떤 방식을 가지고 움직였는지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고 뭔가를 원칙을 찾으면은 백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가를 기준으로 해야지만 정확한 백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를 해야지만 과거의 그 사례들이 지금의 사례와 똑같은 사례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캔들이 움직임 중에 우리가 정하는 원칙이 있어버리면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백테스트를 못하는 이유는 원칙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보고 어떻게 종가를 마감하면은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 종가를 마감할 때 찾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근데 이런 종가의 기준이 없거나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시간이 아까워서 백테스트를 하지 않는 경우 뭐 지지와 저항 같이 약간 애매모호한 판단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백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테스트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고 물론 우리가 내가 구한 매매한 거를 스크립트로 짜서 프로그램으로 해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발전하게 되면 이제 퀀트 트레이더가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려고 하면은 이제 트레이딩 뷰에 있는 파인 에디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국내에는 사실 이게 좀 자료가 잘 없어요. 해외 자료가 좀 있는데 보고 직접 공부를 해서 파인 에디터를 쓰시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분명히 할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이 파인 에디터를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할 수 있는 컴퓨터에 좀 강하신 분들은 이런 걸 공부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캔들 뭐 3개, 음봉 2개 이거는 사실 스크립트를 짜면 금방 짤 수 있어요.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능력이 안 되면은 손으로 하면 되죠. 저는 옛날부터 손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백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백테스트를 못하는 건 결국 원칙이 아닌 거기 때문에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종가나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걸로 명확하게 세워야지 백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대입하면은 누구든지 쉽게 수익이 나는 원칙을 정할 수가 있어요. 경험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한 걸 수도 있지만 경험에서 만약 나온다고 하면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다 경험이 없을 거고 경험이 쌓으려고
벌려고 하면 몇 년 동안이 걸릴 건데 그동안 개인 투자 수익이 못 난다고 하면 결국 그 안에 모든 사람들 깡통을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차트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시장을 그대로 다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이 차트의 움직임으로 우리는 시장을 경험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차트의 움직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실 차트의 움직임을 공부를 한다는 게 결국 백테스트가 되는 거죠. 과거에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저럴 때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런 것들이 결국 차트를 보고 백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 시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잡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차트를 보고 백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내가 쌓지 못했던 경험을 과거 차트를 통해서 경험을 쌓을 때 똑같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 이때 실제로 거래한 사람들의 차트 움직임을 우리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트의 움직임을 자세히 본다고 하면 물론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 경험을 조금 더 빨리 겪지 않고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캔들은 그 캔들 안의 움직임까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만약에 이런 형태의 캔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 차트에는 이렇게 캔들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 캔들 안에는 움직임이 또 있을 거예요. 물론 분봉을 계속 따고 하다 보면은 이 캔들의 움직임까지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 캔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 캔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게 음봉이라고 치면은 시작점이 여기였고 고가가 여기였고 종가가 여기였다, 이런 정보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정보만은 얻게 되는데, 시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시가가 여기였고 이제 고가가 여기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캔들을 보고는 이런 움직임까지 경험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차트를 보고 경험을 다 가져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거는 그 경험자들의 일부분인데, 대신 우리가 그 일부분만 가져오면서 우리가 이 경험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종가 거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와 종가는 변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 안의 움직임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 시가와 종가는 전에 경험했던 사람과 우리는 동등한 과정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늦게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했어도 이 캔들의 시가나 종가는 우리도 분명히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테스트를 시가 종가로 하는 거고, 매매 거래 자체를 시가 종가로 하는 이유, 그러니까 캔들을 마감하고 사고, 뭐 캔들을 시작할 때 사고,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기술적 원칙이나 매매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백테스트상에서 나오는 게 시장의 실시간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시가나 종가에 의미를 두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칙을 찾던 테스트를 하던 이런 부분들이 시가 종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실시간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사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거에 본 거는 실시간의 움직임이 아니라 캔들의 시가와 종가밖에 없어요. 고가 저가도 있겠지만, 고가 저가는 그 고가 저가에 가는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찍혀있는 건 시가와 종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이 차트를 경험한 사람들을 완벽하게 따라잡을 수 없지만 과거의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해서 시가와 종가로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을, 원칙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이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했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우리도 이런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매매 원칙이나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